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 양식, 또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환경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고 또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특징은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일단 복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이 환경 문제는 오늘날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상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국제협약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이러한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감축해야 되고 조림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유엔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지구상의 해수면의 높이가 산업혁명 이후 130년 동안 19cm나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말에는 약 63cm까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유엔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아울러서 교토의정서, 파리협약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각 나라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오존층 파괴 문제인데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바로 우리 지구상에 흡수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은 프레온가스가 배출되는 것인데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이러한 프레온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산성비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자동차에 탈환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한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아황산가스 등의 이동을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날 특히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대에서는 사막 주변 지역이 아주 사막 초원지대가 없어지면서 사막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방지 협약도 1996년에 체결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관계 용수를 통해서 호수의 물을 너무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고 있고 주변의 초원지대 가축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초원지대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환경 문제는 그런데 국제협약을 통해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친환경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벌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서 여기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 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특히 이제 대체 에너지죠. 이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오염을 막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노력을 한번 볼까요? 시민사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환경 보호 활동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 정부 및 기업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개인의 노력을 한번 볼까요? 개인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합니다. 또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시민단체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 문제 몇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지요. 다음 대화 내용과 관련 있는 국제적 환경 협약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대. 빙하가 녹는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투발루 국민들은 자국 영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있대.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영토가 자꾸 해수면 속으로 가라앉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는 거지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를 위한 협약이고, 바젤 협약은 유해 유기물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규제를 하는 협약입니다. 비엔나 협약, 이것은 오존층과 관계된 협약이고요. 여기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지요. 지도의 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이게 사하라 사막입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이 남쪽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사막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은 그대로 나와 있네요. 사막화 방지 협약이고요. 람사르 협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고, 런던 협약은 바젤 협약과 마찬가지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국가 간 노력을 당부하고자 만들어진 협약이죠. 자, 3번을 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석 에너지 자원은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깨끗한 에너지라는 얘기죠.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전에는 이것이 개발되지 않아 갖고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화석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그런 청정 에너지 속에 들어가는 것. 천연가스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환경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희를 광고에 쓰지 마세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 갈 곳 없는 저희를 측은한 눈길로 보지 마세요. 우리 곰 가족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면 아까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 갈 곳 없다. 큰일 났네요. 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5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밑줄 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좋죠.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의 빠른 성장만을 우선시한다. 경제의 빠른 성장만을 우시하면 이 얘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답은 2번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번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정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원은 쓰면 쓸수록 계속 나오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우리는 아껴서 써야 되겠습니다. 6번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보기를 봅시다. 화석 연료의 사용 확대.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재활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품을 사용을 금지하면 안 되겠네요. 사용을 해야죠. 에너지 절약 생활화, 야생동물 보호구역 설정. 자, 재활용품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구역을 설정해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디귿과 을이 있는 곳 4번이 되겠네요. 7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사막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뭄, 지나친 방목이나 경작 등이 원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하수가 감소돼요. 예, 물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합니다. 맞죠? 건조기후 지역보다 수변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건조기후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지역입니다. 수변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사막화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4번, 토양이 생산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막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사막화라고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해당되겠네요. 건조 기후 지역보다 수분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건조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8번,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화석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화석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석유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었다.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석유가 아니고 석탄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증기기관은 석탄을 떼가지고 수증기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석탄은 주로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 쓰인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 주로 쓰이는 것은 석유죠. 천연가스는 액화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 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일단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요즘에는 액화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정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9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통과를 막아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이 오존층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척 고마운 거네요. 자,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 자외선이 유입되어 생명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 오존층은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러한 선크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그러한 협약을 체결했죠. 그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런던 협약,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물, 즉 유해 유기물의 국가 간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이고요. 반복해서 말하면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협약입니다. 자, 10번.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생동물이 생태 통로를 만들어준다. 좋은 일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 좋죠. 이건 바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죠. 예.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자연을 대한다. 나쁜 거네요. 자연 훼손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과 동력을 최대한 사용한다. 예, 자연 훼손을 고려해야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